저당권만 나오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당권 일상적으로 많이 쓰기도 해요. 그죠? 예. 이런 구조로 진행이 돼요. 내가 돈 1억을 빌렸습니다. 은행 가서. 이렇게 돈 1억을 빌렸어요. 돈 1억을 빌리는 거를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소비대차 계약. 돈을 빌린 사람은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 돈 1억을 빌렸어요. 은행은 채권자. 이때 일반 채권자는 그냥 돈만 꿔주고 담보가 없는 거예요. 담보 자꾸 꿔준 거예요? 그냥 꿔준 거예요? 일반 채권자. 근데 은행은 담보를 잡죠. 부동산을.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은행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해놓은 까닭은 뭐를 받기 위한 목적? 1억, 돈 받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저당권의 존재 이유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채권, 돈 받는 게 목적이에요. 채권 회수가. 이 채권 회수하는 게 목적이다. 이 채권 1억을 아까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 저당권은 채권이 이거 돈을 받기 위해서 저당권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이걸 다 갚아버리면, 채무자가 이걸 싹 갚아버리면 저당권이 있을까요? 사라질까요? 사라지죠. 없어지는 거지. 오케이. 빚 갚으면 사라져요. 그죠? 두 번째, 이 저당권은 언제 사라지냐면 얘 말고요. 얘 말고 뒤에 C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저 집에 전세 살고 있다가 전세금 안 빼주니까요. 주인이 전세금 안 빼주니까 저 살던 집을 전세권자가 경매할 수 있나요? 경매할 수 있죠. 경매를 해버렸어. 그럼 얘가 경매를 하게 되면 저당권은 존속이에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얘가 경매한 게 아니라 누가 경매해도, 다른 애가 경매해도 저당권은 사라져요. 그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경매로 소멸해요. One more time. 모든 저당권은 뭐가 이루어지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사라지고요. 배당을 받는 거예요. 배당을. 순서에 따라서. 내가 1순위, 네가 2순위. 내가 먼저 배당금 받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존재해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은행은 감정평가를 잘 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꿔준 게 얼마인데 지금? 1억인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요. 감정평가를. 저걸 잘못해가지고 1억인데 저 집의 평가를 3억으로 해버렸다. 3억으로 해버렸다. 실제 보니까 이게 1억도 안 되는데. 그러면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경매가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저당권은 이거예요, 이거. 배당금에서 얼마만 떼가는 거예요? 1억만 떼가게 되는 거예요, 1억만. 그리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저당권이 태어나려면, 뭐가 일단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채권이요.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저당권이 존재하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맨 밑에 보아요. 저당권의 성질에 1, 2, 3 있죠. 1번 볼게요. 1번.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고 경매 실행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약정담보물권의 동그라미요. 약정이 뭐예요? 계약으로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유치권은 약정이에요. 법이 정한 거예요. 법이 정해놓은 담보물권, 이름하여 법정담보물권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요. 목적물의 점유를 요소로 하잖아요. 저당권은 점유를 해요, 안 해요? 이 부동산을? 안 해요. 점유는 누가 해요? 집주인이 하는 거지. 은행은 점유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별표. 저당권은 뭐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은행은 저 아파트 점유하지 않아. 오케이? 별 3개. 따라서 목적물의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은 여전히 누가 쥐고 있어? 누가 쥐고 있어? A. A를 뭐라고 그래요? 저당권 설정자. 같이 불러볼까요? A를 뭐라고 불러요? 저당권 설정자. 설정자가 누구요? 아파트 주인. 은행은 그럼 뭐라고 그래? 은행은? 저당권자라고 그래. 은행은 저당권자. 이거 바뀌면 난리 나는 거지.
대출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설정자. 대출해준 은행은 저당권자. 오케이. 그럼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용은 경매할 때까지요. 이 집 경매할 때까지는 누가 사용해요? 설정자가 여전히 집을 사용하는 거지. 집 점유도 누가 해요? 점유도 설정자가 하지. 그럼 은행은 점유해야 안 해요? 저 집 안 하죠. 은행은 그럼 뭘 지배하고 있어요? 은행은 저 집에 대해서 뭘 지배하고 있어요? 뭘 장악하고 있어요? 처분권을. 집에 대한 뭐를요? 처분해서 경매가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은행이 쥐고 있는 거지. 집 사용 수익은 누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은? 설정자가 그대로 하는 거죠. 경매 들어올 때까지 얘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경매가 들어오면, 이 집에 경매가 들어오면 얘는 사용해요? 사용을 못 해요? 예, 못 하는 거지, 이제. 경매로 넘어가니까. 그때까지는 집에 대해서, 이 집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누가 다 하고 있어요? 설정자가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저당권이에요. 다음 3번 통유성. 예, 요것 때문에 하려고 그래요. 통유성. 즉 저당권의 통유성이란 무슨 뜻이냐면 위에 써볼게요. 저당권의 공통적 성질이요.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써볼게요. 담보물권의 무슨 성질? 공통된 성질. 공통된 성질을 뭐라고 표현해요? 다른 말로 학문적 용어로 통유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통유성. 중요해요. 어디에 공통된 거?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다 쓰이는 거예요. 그래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성질이에요. 그 첫 번째가 부종성. 부종성의 별표. 부종성은 종이라는 거죠. 종. 자, 이렇게요. 이 저당권이 태어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채권이요.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태어나죠. 그걸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써볼까요?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생긴다. 짧게 줄이면 그 뜻. 뭐가 있어야?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생기는 것. 이게 부종성. 우측에 있네, 우측에. 우측에 보면 207페이지에 담보물권의 특성, 통유성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1번. 1억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해요. 그럼 거꾸로 위에다 써볼게요. 뭐가 있어야 저당권이 생겨요? 채권이 생겨야 저당권이 생기고,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없어져요. 부종성. 그럼 뭐가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채권이 주예요? 저당권이 주예요? 채권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가 되는 거고 저당권은 쫑이라는 거예요. 쫑. 거꾸로 생각되면 안 돼요. 여기 뭐예요? 은행이요. 은행 입장에서 이 집을 저당을 잡는 이유는 왜요? 왜 잡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그래, 돈 받는 게 목적이지. 이게 주고 이게 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당권은 뭐의 종? 채권의 종 역할하는 거예요. 종 역할. 그래서 부종성이라는 뜻은 저당권은 뭐의 종이다? 채권의 종된 역할하는 거예요. 종된 역할. 오케이? 저당권이 주가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수반성. 1억의 채권과 저당권은 따로 다녀요? 같이 다녀요? 같이 움직여요. 같이 이전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수반성이라고 해요. 같이 가는 건 무슨 성? 수반성. 부종성은 뭐예요? 부종성은?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생기는 거. 수반성은요? 따로 다녀? 같이 다녀? 같이 다녀. 두 가지가 같이 다녀. 뭐하고 뭐가 같이 다녀요? 채권하고 뭐하고? 두 개가. 이 은행은 권리가 두 개가 있는 거지, 은행한테는. 무슨 권리요? 금전채권 1억. 금전채권 1억. 저 부동산에 대한 뭐가 있는 거고요? 저당권. 그래, 권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림 잘 그려보세요. 채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야? 채권은 누구한테? 사람에게 하는 거지. 사람에게 돈 갚으라고 그러는 거지. 갚으라고. 반면에 저당권은 사람한테 하는 거죠? 아니에요. 저당권은 뭐에 대한 거야?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한 거예요. 부동산. 아파트에 대한 거. 집이나 땅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는 거지. 채권은 뭐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는 거고요?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저당권은 사람한테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하는 거예요. 경매.
안 갚으면 경매해가지고 자기 채권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자인 은행 앞에는 권리가 하나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이게 있어야만 뭐가 있고요? 저당권 있고. 채권이 옮겨가면 저당권은 어떻게 가요? 같이 따라가요. 수반성의 원리에 의해서. 3번 패스. 4번은요. 물상대위 뭐예요? 별표. 물상대위의 별표. 만약 이 집이 불나버리면 어떻게 돼? 불나서 없어지면. 불나서 없어지면 저당권은 담보를 뭐를 짓고 있어요? 지금 담보를. 집을 잡고 있죠. 근데 집이 불나서 없어졌어. 오케이요? 그때 보험금을 받게 되죠. 저 집주인이. 보험금 받게 되죠. 보험회사로부터. 그 보험금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거를 물상대위라고 해요. 자, 보아요. 담보 잡힌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면 가치적 변형물 동그라미요. 원래 담보는 뭐예요? 원래 담보 잡힌 거는? 건물이죠. 근데 그 건물이 뭘로 바뀌게 돼요? 뭘로? 보험금. 보험금으로 바뀌자. 바뀌어가지고 저당권의 효력이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물상대위라고 해요. 그럼 집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집이? 보험금으로. 집이 뭐로 바뀌는 것? 보험금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물상대위라고 한다. 그럼 은행은 어디서 돈 빼가면 돼? 이게 불나게 되면? 보험금 압류해가지고 돈 찾아가면 되는 거죠. 이 성질을 무슨 성질? 물상대위. 자, 그래서 저당권에는 이 네 가지 성질이 다 있어요. 네 가지가. 이 성질을 뭐라고 표현해요? 다른 말로? 통유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표현해요? 통유성.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저당권의 성립요건 볼게요. 저당권 성립요건. 자, 첫 번째 저당권은 저절로 생길까요? 설정 계약을 해야 될까요? 설정 계약을 해야지. 누구랑 설정해요? 설정자하고 저당권자하고. 자, 그래서 설정 계약을 한다. 1. 이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에 종된 계약이다. 별표. 그럼 뭐가 주예요? 소비대차 계약이 주. 저당권 설정 계약은 종. 주종관계에 있는 거야. 주종관계. 써보세요. 뭐가 주? 소비대차 계약이 주. 돈 빌리는 게 주. 저당자 설정하는 거는 종된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그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면 계약서를 몇 개를 써야 될까요? 계약서 몇 개 써? 여기 보여요. 첫째 무슨 계약서? 소비대차 계약서를 쓰지. 그죠? 원금 1억, 이자는 얼마? 채무자 누구? 채권자 누구? 무슨 계약서? 소비대차 약정서를 쓰죠. 그리고는 이제는 뭐를 설정 계약하는 거? 이 아파트를, 내 아파트를 저당을 설정하겠어. 라고 하는 계약. 그 계약을 무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을 또 하나 쓰는 거지. 오케이? 그래, 계약서 몇 개를? 두 개를 일단 쓰는 거야, 두 개를. 그럼 여기서 뭐가 주된 역할? 주, 이게 종.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쌍괄의 2번이에요.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입니다. 별 3개요. 내 집에다가 뭘 설정하는 거? 내 집에다가 저당을 설정한다는 뜻은 뭐를 했다는 거예요? 저당을 설정했다는 뜻은 이런 뜻. 여기 뭐예요? 내 집을 돈 1억을 빌리고요. 흥부가 돈 1억을 빌리고 흥부가 돈이 필요해서 아파트를 은행에다 저당을 잡혔다. 이 뜻은 무슨 뜻? 처분권을 은행에 줬다는 거예요. 쓰세요. 뭐를 줬다? 처분 권한을 은행에게 넘겨줬다. 뭐를 넘겨줬어요? 처분 권한을 은행에게 줬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저당을 잡혔다는 건 무서운 거. 왜요? 집 처분하라고 준 거예요, 은행한테. 빚 갚으면 못 갚으면? 못 갚으면 집을 뭐 하세요? 경매로 처분하라고 주는 게 저당 설정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 행위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려니 집에 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집에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처분권. 처분권을 쥔 사람만 은행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무슨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요?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별표. 따라서 남의 집에 설정한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다. 왜? 처분 권한이 없으니까 남의 집은. 되셨나요?
그럼 이 집의 처분권은 누가 지고 있는 거야 이제? 은행이 지고 있는 거, 은행이. 그래 못 갚기만 하면 경매할 수 있는 거야. 소송하고요, 소송 안 하고? 안 하고. 왜요? 이미 설정 계약 할 때 다 들어있는 거 그 속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당사자. 저당권 설정자와 돈을 빌려준 저당권자. 두 사람이죠? 설정자는 누구? 집주인. 돈 빌려준 은행은 저당권자. 둘이죠? 이때 2번 보아요. 저당권 설정자는 보통은 돈을 빌려준 채무자죠. 채무자만, 돈을 빌린 채무자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가능해요? 제3자도 돼요. 별 3개. 제3자가 누구? 물상보증인이 된다는 거지. 그게 시험 문제. 채무자 시험 안 나와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만 돼요? 제3자도 돼요? 걔가 물상보증인이야. 보증인이 누구? 우리 아빠. 돈은 아들이 빌리고, 돈은 누가 빌리고요? 아들놈이 빌리고, 보증은 누가 서고요? 아빠가 서고, 아빠가. 그럼 대출은 누가 일으킨 거야? 대출은? 아들이 일으킨 거죠, 아들이. 아들이 일으키고, 설정은 누가 한 거야, 설정은? 아빠가. One more time.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채무자하고 설정자가 지금 다른 거예요. 쓰세요. 뭐하고 뭐가 분리돼요? 채무자. 돈 꿔간 놈의 식기. 꿔간 놈의 식기가 채무자죠. 채무자와 누가 달라져요? 저당 설정자가 분리됨. 그때 그 아빠를 뭐라고 그래? 아빠를 착한 물상보증인이라고 그래. 착한 물상보증인. 그럼 아빠는 저 아들이 못 갚는 거 알아 몰라? 알지, 다 알지. 저놈의 새끼가 뭘 갚아? 갚을 능력도 없는데. 알면서도 뭘 해주고 있어 지금? 보증을 해주는 거지. 그죠? 예, 그게 아빠의 운명이지. 다 그러는 거죠, 아빠들이. 여러분도 크면 똑같이 되는 거고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대물림 하는 거예요.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이. 예, 젊어서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나이 먹으면 다 보이는 거죠. 못 갚는 거 알아요. 얘가 뭘 갚고 갚기는. 아빠, 나 어떤 일 있어도 갚는다고. 갚기는 뭘 갚어, 네가. 그거 설정을 해주는 거지. 누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 아빠를 뭐라고 표현해요? 물상보증인이라고 그래요. 이 집을 담보로 내놓으신 분. 채무자는 누구세요? 아들. 설정자는? 오, 채무자하고 설정자가 분리됐잖아, 지금. 오케이. 아까 우리 유치권 공부할 때도 같았어요. 유치권에서도 기억나세요? 1시간 전에 했어. 그쵸?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1시간 전에 한 것도 기억 안 나. 그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더 하는 줄 아세요? 1년 동안 이 강의를 여러분이 700개 이상 들어. 700강의를 들어. 그거 기억하세요? 총 계산하면 700강의를 들어. 기억나시겠어요? 안 나거든, 한 번에. 그래, 반복을 엄청 해주셔야 돼. 700강의를 들어요. 끝까지요. 내년 9월이나 10월까지 계산하면 700강좌가 되거든. 여러 번 반복해 주셔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자, 볼까요? 얘가 채무자, 공사대금을 못 갚은 채무자. 얘는 유치권자. 이 건물이 경매를 넘어갔어, B한테. 경락인. 그죠? 예. 그럼 공사대금을 갚아야 될 채무자는 누구요? A. 경락인은 채무자예요, 책임이야? 책임이 있지. 얘가 채무자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 아빠는 채무자예요, 채무자 아니에요? 보증인은 채무자 아니죠? 채무는 아들한테 있지. 그죠? 뭐만 있는 거예요? 갚아줄 책임만 있는 거예요. 그래, 채무하고 책임은 분리가 딱 돼줘야 된다는 거지. 안 갚아도 돼, 안 돼? 돼요. 되는데 어떻게 돼? 안 갚으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안 갚아도 돼. 왜? 나 채무자 아니니까. 근데 경매로 집을 뺏기게 되는 거죠. 채무와 뭐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책임. 채무와 책임이 지금 분리되고 있다고. 거기에서 지금. 어디에서 분리되고 있어요? 물상보증인에서. 물상보증인에서는 뭐하고 뭐가 지금 찢어지고 있어? 채무자와 뭐하고요? 설정자가 찢어지고 있어. 분리되고 있어. 이게 눈에 들어오시지. 다음, 객체. 저당권의 담보로 쓸 수 있는 거를 객체라고 그래요. 그 객체를 담보물이라고 그래요. 담보로 쓸 수 있는 거는 부동산이요, 동산이요? 부동산.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위에 써볼까요? 동산은 돼, 안 돼? 안 되지. 동산은 담보로 못 쓰죠. 왜요? 등기를 할 수 없어요. 저당권은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만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우지 마세요. 그냥. 민법을 정말 무식하게 하는 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외워, 책을.
뭐를 모르고? 이유를 모르고 이유를. 왜? 이걸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이거는 싹 빼먹고 그냥 어떻게 그냥 외워 책을. 이게 외워지겠냐고. 이게 제일 이상한 거죠. 제일 이상한 학생. 외워지긴 쳐요. 언제요? 하루 동안. 근데 시험을 내일 보면 좋은데 내일 안 봐. 1년 뒤에 보거든. 꽝이죠, 꽝.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걸 여기에 몰입하셔야 돼요. 왜 그런 거야? 왜? 그래야 민법 실력이요. 자꾸 팽창을 하거든요. 이걸 무시해버리면 그냥 단순 암기가 되거든요. 그럼 조금만 변형을 해버리면 답 못 내는 거지. 자, 저당권의 객체로 잡을 수 있는 거는, 담보로 쓸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부동산이지. 왜냐하면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산은 담보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 써주시면 돼요. 동산. 그 다음 공유 지분도 담보로 써요. 내 지분 있죠? 지분도 담보로 쓸 수 있어요. 지분은 왜 써요? 소유권의 비율. 뭐의 비율? 소유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분 가지고 대출 일으킬 수 있어요. 기출문제 22의 정답. 지분은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있다? 없다. X. 있죠? 세 번째요. 전세권을 가지고 대출 일으켜 못 일으켜? 일으켜. 전세자금 대출 일으키죠. 전세권. 그 다음 등기된 임목. 임목은 임목인데 뭐가 된 거? 등기된 거. 그럼 담보로 써 못 써? 쓰죠. 그러면 위에 써볼까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이거 가지고 저당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시험 단골.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수목은 수목인데 뭘 갖춘 거? 등기한 거야 안 한 거야? 등기한 게 아니라 뭐 한 거? 울타리 친 거죠. 그냥 울타리 쳐놓은 거죠? 펜스 치고. 그럼 등기한 게 아니죠? 그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죠. 우리 시험 단골. 여기서 그래서 길을 찾으면 돼요. 저당권의 담보를 쓸 수 있는 거는 뭐가 될 수 있는 거?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어야죠. 자동차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등록을 하면 되잖아, 등록을. 다음 네 번째요. 저당권 등기. 저당권은 점유를 하면 돼요? 등기를 해줘야 돼요? 등기요. 등기가 요건입니다. 등기. 그래서 저당권은 저당권의 성립의 성립 요소입니다. 저당권의 성립 요소 볼게요. 저당권의 성립 요소 써볼게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저당권 무슨 계약? 설정 계약. 저당권 무슨 계약? 설정 계약. 계약만 하면 돼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등기. 저당권 등기까지요. 두 번째는요. 설정하려면 누가 있으셔야 돼요? 당사자가 있어야지. 당사자.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 세 번째는요. 저당권 설정하려면 담보 있어야 돼요? 담보 있어야죠. 담보를 뭐라고 그래요? 저당권의 객체. 객체는 부동산이요? 동산이요? 부동산이다. 동산은 써요? 못 써요? 동산은 담보를 안 써줘. 질권 설정할 때 하는 거. 질권 설정할 때. 네 번째. 저당권이 존재하려면 채권이 있어야 되죠? 그죠? 1억의 채권. 그 1억의 채권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무슨 채권?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된다. 내가 빌린 1억. 저당권이 태어나려면 이 네 가지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돼. 네 가지가. 저당권 성립의 요소 네 가지. 첫째는 뭐하고 뭐? 설정계약과 뭐가 있을 것? 등기를 할 것. 두 번째는요? 당사자. 전 이걸 따로따로 했어요. 그죠? 책엔 따로따로 했죠? 이걸. 그게 다섯 가지가 되죠. 근데 묶으면 하나지. 묶으면 하나. 세 번째는요? 담보가 있어야죠. 담보. 담보가 되는 물건을 뭐라고 표현해요? 객체. 담보라고도 쓰고 객체라고도 써. 그러면 저당권이 일단 뭐가 있어야 되니까요? 채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 채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법리적으로? 피담보 채권. 근데 이게 내가 빌린 돈 1억이란 말이야. 이걸 왜 피담보 채권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걸 원금이라고 하면 되는데 원금이라고 하질 않아. 왜요? 1억이 그대로 있어요? 불어나. 불어나거든. 못 갚으면 이자 못 갚으면 계속 불어나죠. 그래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원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붙이는 거. 왜요? 불어나니까 점점. 한 달 뒤에 가면 또 바뀌어 있어 이게. 1억이 아니야. 그래서 이 1억을 1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피담보 채권이라고 표현한다. 오케이. 다음 저당권의 효력. 뒤로 넘어가 볼까요? 위에 메뉴에 피담보 채권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갑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린 경우 그 1억 원을 저당권에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한다. 이때 이자를 갚지 못하면 원금의 뭐까지요? 이자도 피담보 채권에 합산되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고정되어 움직여요.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러지 원금이라고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은행 입장에서는 1억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 채무자 입장에서는 1억 원이 피담보 채무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은행 입장에서는 뭐가 되고요? 피담보 채권. 채무자 입장에서는 피담보 채무. 그럼 얼마를 갚아줘야 된다고? 예, 상반대, 서로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저당권의 효력 보실게요. 저당권의 효력. 이렇게 해서 저당권이 생기면 저당권은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요. 저당권의 효력 부분 볼게요. 효력. 첫 번째, 저당권의 효력 범위 358조 조문 있네요. 조문. 저당권의 효력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그리고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358조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별 5개. 조문은 하나죠. 관련된 판례가 수십 개 여기에. 딸려있는 게 엄청 많아. 앞으로 파고 들어갈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이게 민법이에요. 조문은 하나인데 안으로 들어갈 게 엄청 많아. 자, 그럼 우리가 파악해줘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자, 가령 이렇게요. A가 이렇게요. 땅하고 그 땅 위에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원주택을. 돈이 필요해. 대출을 일으켰어요. 어디다 일으켰어요? 집에다가 땅에다가 저당을 설정했어요. 저당권을. 어디에다가?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일으켰어요. 대출 5억을. 오케이. 그럼 간단하게 이 저당권 없애는 방법은 채무자가 어떻게 하면 돼요? 채무자가? 갚는 거죠. 은행빚 갚으면 저당권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걸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뭐를 싹 갚아버리면? 부채를 싹 갚으면 저당권은 있어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부종성의 원리. 이거 갚으면 너 죽는 거야. 무슨 성의 원리에서? 부종성의 원리에 의해서. 오케이? 일부만 갚으면요. 일부만 갚으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게 불가분성이야. 다 갚아야 돼. 다. 자, 이때 못 갚게 되면요. 이걸 채무자가 상환을 못 하게 되면 저당권자는 그냥 두나요? 경매하나요? 은행은 경매를 하죠. 그러면 지금 담보로 잡은 게 뭐예요? 담보로 잡은 게? 토지죠. 이게 담보죠. 담보. 그럼 이걸 낙찰자가 가져가겠네. 그죠? 낙찰자가 가져가. 낙찰자가. 뭐를 가져가요? 토지를 낙찰자가 가져가겠네. 그럼 낙찰자는 땅만 가져가야 땅에 붙어있는 것도? 붙어있는 거. 붙어있는 거를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부합물과 뭐까지요? 종물까지 낙찰자가 가져가요. 오케이? 부합된 물건, 동그라미. 부합된 물건을 뭐라고 표현해요? 부합물, 동그라미. 나아가서 뭐까지 가져가요? 종물도 가져가요. 종물. 자, 그러면 이 전원주택 주인이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어. 나무를 여기다가. 이 대지에 나무를, 사과나무를 여기다가 100그루 심었어. 이분이 한 말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어. 이러면서 사과나무를 심었지요. 그리고 나무 심고 옆에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옆에다 배추를 심었어요. 배추. 보이시나요? 배추 봐세요. 배추가. 그럼 낙찰자는 이 나무 가져가 못 가져가?
왜요? 사과나무를 토지에 뭘로 봐요? 토지에? 부합물로 본다. 이게 부합물. 배추는 부합물이에요? 별개야? 별개지 배추는. 이 배추는 토지에 정착물이지만 정착물은 맞죠? 정착된 건 맞잖아요.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를 보는 거예요? 별개로 보는 거예요? 별개로 보는 거죠. 별개 물건.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 이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에 붙어있는 어디에만 미친다? 부합물에는 미치고 어디에는 안 미치고요? 별개인 배추에는 안 미친다. 건물은 그럼 어떻게 돼? 건물은 부합물일까 아닐까? 별개다. 공부했잖아 우리. 우리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취급하죠. 따라서 낙찰자는요. 낙찰자가 가져가는 거는 뭘 가져가는 거예요? 땅하고 이 땅 있죠. 그죠? 땅 가져가고 뭘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낙찰자 거가 되는 거지. 그럼 뭐하고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배추하고 건물은 누구 거? A 거. 땅은 누구 거로? 땅은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렇게 바뀌겠네. 오케이. 되셨나요? 자, 이게 저당권의 효력의 문제. 이 저당권의 힘, 저당권의 파워요. 이 저당권의 파워는 어디까지 파워가 작동을 해요? 저당 잡힌 부동산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부합물과 어디에? 종물에 작용한다는 거지. 힘이. 저당권의 파워가. 오케이? 358점. 1은 쌍괄호 1번. 저당 목적물의 부합물과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1. 주유소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유류탱크 있죠. 유류탱크를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유류탱크를 뭘로 보아요? 부합물. 지하에 보면 탱크 있죠. 그 기름 들어있거든. 그럼 주유소가 경매가 되면 뭐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낙찰자는? 유류탱크도 가져가는 거예요. 왜 가져가는 거예요? 부합물이니까. 그 다음 주유기는 뭐예요? 주유기는? 종물. 3번 보아요. 쌍괄호 1번에 3번. 과수원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을 어디다 했습니까? 과수원. 과수원에 설정했죠? 설정 전에 심은 사과나무. 거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사과나무 언제 심은 거? 설정 전에. 거기 써보세요. 700그루. 700그루 써보세요. 700그루. 설정 후에 은행에다가 저당 설정하고 또 심었어. 1000그루. 그럼 설정 전에는 설정할 때는 몇 그루만 있었어? 700그루만 있었죠. 근데 설정하고 난 뒤에 또 몇 그루 또 심었어? 1000그루 또 심었죠. 그러면 토탈해서 몇 그루가? 1700그루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왜요? 부합물이니까. 그럼 언제 심은 거 다? 설정 전에 심어놓은 사과나무하고 설정 후에 심은 사과나무도 다 뭘로 보는 거예요? 부합물이 되는 거예요. 별표. 그런데 쌍괄호 2번 별개 물건의 따옴표. 별개 물건에는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1항 저당 토지 위에 건물 있죠. 건물엔 효력이 작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건물이나 위에 있는 창고는 어떻게 돼? 창고는 효력 작용해요? 안 해요? 여기 창고도 별개죠. 두 번째, 명인 방법을 갖춘 소목의 집단. 뭘 갖춘 거? 명인 방법을 갖춘 소목의 집단은 땅의 일부예요? 땅하고 별개요? 땅과 별개지, 별개.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보아요. 모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모텔의 뭐한 부분? 증축한 부분 동그라미야. 모텔을 증축을 했어. 거기 그림 그려보아요. 여기가 모텔. 여기다가 국민은행 앞으로 대출 받았습니다. 이렇게 20억을. 잘 되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 증축을 했죠. 이만큼을 증축을 했어요. 방 많이 들였어. 그죠? 그랬다 이 40억을 못 갚게 되면 은행은 그냥 더 이걸 경매를 해요. 모텔 경매가 되죠. 그럼 낙찰자는 원래 모텔만 가져요? 증축한 데도 가져? 원래 설정할 때는 여기만 있었죠. 여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기존 건물. 여기를 무슨 건물? 기존 건물.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증축 부분. 새로 지은 부분은 무슨 부분?
증축 부분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낙찰자가 가질 건 어느 거 가져요? 기존 모텔만 가져요? 증축한 데도 가져? 거기 잘 보세요. 독립성을 가졌냐 못 가졌냐 이걸로 결정돼요. 이 증축한 데가 기존 건물하고 뭘 갖게 되면 독립성을 가지게 되면 이거는 부합이 아니라 별개 물건이에요. 부합이 되는 거예요? 별개요? 별개가 되는 거고요. 독립성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독립성이 없으면 뭐가 된 거예요? 부합이 일어난 거예요. 부합. 그럼 뭘 따지는 거예요? 핵심은? 그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올려도 똑같은 거예요. 뭘 따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따져. 옥탑방 지은 게 그거예요. 독립성이 있으면 뭘로 취급하고요? 별개로 되고 독립성이 없게 되면 부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올렸어. 여기다가 옥탑방을 새로 줬다. 옥탑방을. 근데 옥탑방이요. 독립성이 있어. 예컨대 출입구도 별도, 화장실 따로, 여기 다 있어 따로. 그럼 독립성 있는 거 없는 거? 그럼 별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출입구도 외부로 없고 내부로 있어. 내부로. 오케이? 안에 주방도 없어. 주방시설도 없어. 그럴 때는 이 옥탑방은 뭘로 본다? 부합이 되는 거죠. 그럼 저당권 효력은 저기까지 다 미치는 거죠. 이거를 부합의 법리라고 그래요. 부합의 법리.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힘은 원래 담보로 잡은 건 뭐예요? 담보로 잡은 거는 토지. 여기에만 미치는 거예요. 더 확장이 돼요. 확장. 어디까지요? 부합물과 어디에? 종물에 확장이 된다는 거지. 이게 아주 중요한 맥락. 다 우측에 2번. 큰 2번이요. 큰 2번 파란색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 피담보 채권이란 아까 소개를 드렸죠. 내가 꿔간 돈이 1억이다. 5억이다. 5억. 그럼 5억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어나요. 불어나니까 이거를 피담보 채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럼 어디까지 불어나느냐? 법이 정해놓았어요. 자, 360조. 저당권 원본 동그라미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다음 실행비용까지 담보합니다. 실행비용. 그럼 몇 가지가 다 피담보 채권에 들어가요? 원본 들어가. 또 뭐 들어가? 이자 들어가. 위약금 들어가. 손해배상 들어가. 실행비용 들어가. 몇 가지요? 5가지가 피담보 채권에 들어가는 거지. 다음 3번 우선변제권. 1. 목적물이 경매가 되잖아요. 그럼 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돈을 어떻게 돼요? 돈을 먼저 빼가죠. 그 먼저 빼가는 권리를 무슨 권리? 우선 변제 받는다라고 그래요. 이때 2번 쌍거리 2번의 별표. 1번 저당권 전세권 2번 저당권 순으로 있는 건물이 경매가 되면 저당권 어떻게 되냐면 모두 소멸해요. 존재요. 모두 소멸해요. 순위대로 어떻게 돼요? 순위대로 배당을 받는다. 다음 밑에 3번 경매의 종류.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일반 채권자. 담보 받은 거예요? 담보 없이 꿔준 거예요? 없이 꿔준 일반 채권자는 경매하려면 저절로 경매가 돼요? 승소 판결해야 돼요? 써보세요. 여기다. 소송해야죠. 소송. 여기다 쓰세요. 소송 제기할 것. 대여금 반환 소송. 대여금 반환 소송해야 돼요. 변호사 사가지고. 그럼 돈 들죠? 돈 들어 일단 변호사한테 소송 맡겨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어디다 소송을 해요? 어느 거 경매하는 거예요? 채무자의 어느 재산이?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이 뭐예요? 전 재산. 채무자 있는 재산 다 뒤지는 거야. 다 뒤지는 거야. 그래서 하는 경매를 무슨 경매? 강제 경매. 그럼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일반 채권자가. 거기다 써보세요. 가압류 권리자. 가압류 권리자가 하는 게 주로 이거예요. 가압류 권리자가. 두 번째.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준 저당권자. 은행이죠. 얘는 판결해요? 판결 없이요? 판결 없이 담보 잡은 부동산만 경매를 칠 수 있어요. 뭐만 경매 쳐요? 담보 넣은 것만. 그죠? 그래서 임의경매라고 그래요. 임의경매. 왜 임의경매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경매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무슨 경매? 임의경매라고 그래요. 거꾸로 되면 큰일 나요. 다음 네 번째. 저당권과 용익관계. 별 3개요. 자, 지금 우리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요. 목적물의 범위는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나요?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어디에 미친다? 원금만 미쳐요? 플러스 알파. 원금하고 플러스 알파까지 들어간다. 피담보 채권에. 세 번째, 저당권은 궁극적으로 경매했을 때 뭐를 받죠? 우선 변제 받고 나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저당권의 핵심. 경매 시에 우선 변제 받는다. 네 번째, 저당권하고 무슨 관계? 용의권의 관계. 자, 보실게요. 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이 채무자 건물, A가 1순위 저당권, B가 전세권. 그럼 누가 선순위? A가 저당권, B는 전세권. 얘가 선순위죠. 이 집을 경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둘 다 할 수 있죠. 둘 다. 오케이? 이때 만약 이 전세권자가 사는 집을 경매를 했다. 그럼 저당권은 존속이에요? 소멸해요? 소멸해요. 소멸해. 모든 저당권은 경매를 소멸하죠? 소멸하죠. 그럼 이 전세권자는 존속이에요? 얘도 없어져요? 얘도 없어져. 그럼 얘가 경매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경매하면 얘는 존속이에요? 소멸해? 소멸하죠. 나 계약기간 남아있는데? 나 계약기간 아직 남아있는데?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그래도 소멸해. 전세권은 존속이에요? 소멸해요? 소멸해요. 왜요? 저당권보다 후순위잖아. 후순위. 그럼 배당에서는 몇 순위예요? 배당에서는 몇 순위? 2순위.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 건물을 낙찰받은 게 여러분이면 경락이는, 낙찰자는 얘한테 전세금 빼줘야 돼? 안 빼줘도 돼? 이 전세금 1억이야. 1억을 이분이 빼줘? 안 빼줘? 안 빼주는 거지. 와. 소멸해버렸잖아. 그럼 누가 세주인? 낙찰자가 세주인이죠. 세주인이죠. 낙찰자는 내가 세주인이니까 건물에 뭐가 된 거예요? 건물에? 소유자가 됐죠. 근데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어? B가 살고 있어. 흥보가. 나 갈 데 없다고 2개월에. 더 가슴 아픈 거는 낙찰가가 떨어져가지고 이거 들어갈 때는 이게 5억이었어. 오케이? 얘 선순위 저당권자가 4억. 그럼 이때는 1억 받을 수 있었나요? 예, 집값이 5억이면 이거 받을 수 있었죠. 문제 없었죠. 떨어졌다는 거지 이게. 집값이 3억 5천으로. 3억 5천으로 떨어지면 은행이 다 가져가고도 모자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죠. 집도 못, 예, 집에도 살아 못 살아? 예, 소멸한다는 말은 무슨 뜻? 집에서 뭐 한다고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 이 집에 쫓겨나. 소멸해. 배당에서도 어떻게 돼? 배당에서도 밀리니까 이게 만약에 집값이 3억 5천이 되면 이거 돈도 못 받는 거지. 가슴 아픈 거지. 이걸 깡통 전세라는 거지, 소위. 그죠? 예, 위험이 있는 거죠. 위험이 있는 거. 이게 기억이에요. 기억. 그럼 반대로 니은 해볼게요. 니은은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앞에 있게 되면 여기에 전세권, 뒤에 누가 있고요? 저당권 이렇게 있게 되면 누가 선순위? 전세가 선순위, 저당권이 후순위죠. 이때 저당권자, 은행이 이 집을 경매하게 되면 이 전세권은 살아요? 존속해요? 존속한다는 거지 얘는. 얘는 존속하죠? 얘는 존속합니다. 뭐보다 빠르니까요? 저당권보다 선순위니까 존속하죠. 오케이? 존속합니다. 단 배당 요구하면 어떻게 돼? 배당 요구하면 소멸해. 배당 요구하면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배당 요구를 안 할 때만, 배당 요구할 때만 안 할 때만, 안 할 때, 배당 요구 안 할 때만 존속한다는 거죠. 뭐를 안 할 때만?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만 존속하는 거야. 그러면 낙찰자는 뭐 끼고 산 거야? 낙찰자는 전세 끼고 샀다는 거지. 전세금 끼고 얘가 인수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전세권의 운명이, 전세권의 운명이 여기서는 존속했어요? 소멸했어요? 소멸했어요. 여기서는 존속했어요. 그 운명을 누가 결정해요? 저당권이. 이 저당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런다.
무슨 권리? 말소 기준 권리요. 얘가 기준이 돼, 기준이. 여기서는 누가 기준? A 저당권. 이 저당권이 바로 무슨 권리?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죠? 전세권이 용익물권이야. 용익물권이 죽느냐 사느냐는 누가 결정한다? 말소 기준 권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걸 알아야 경매를 할 수 있어요. 경매를. 그래서 저당권하고 용익권의 관계에서는 뭘로 결정이 되는 거냐, 이게? 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등기의 선으로. 무슨 선으로? 등기의 선으로 결정이 나는 거야, 판가름. 얘가 빠르면 살고, 이게 빠르면 살고, 이렇게 늦으면 죽는 거죠. 뭐의 선으로? 등기의 선으로 판가름이 난다. 구체적으로는요, 얘가 죽느냐 사느냐는 뭘로 결정된다? 말소 기준 권리. 거기다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라. 오케이. 그럼 이거는 존속이에요. 여기서는 없어져요. 전세권이 없어지죠? 소멸하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삭제주의라고 그래요. 무슨 주의? 삭제주의가 적용이 된다라고 그래요. 삭제주의.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여기는 없어져요. 존속이에요. 그래서 낙찰자가 뭐 한다고 그래요? 인수한다 그래서 인수주의라고 부릅니다. 무슨 주의라고 불러요? 인수주의. 이거는 무슨 주의? 삭제주의. 경매에서 아주 중요해. 이거 알면 경매 90% 끝. 그럼 이 뒤에 가압류가 10개 있어도요. 가압류가 몇 개 있어도? 10개 있어도 이 가압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없어지는 거 다. 단 유치권은 존속이에요. 뭐는 존속? 유치권은 존속하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 없어져.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올해 시험 문제 28회 정답이 이거야. 뒤에 누가 있고요? 전세권 있고. C에 또 2번 저당권이 있어. 2번 저당권. 오케이. 이때 2번 저당권자가 살고 있는 주인집을 경매를 때렸다. 그럼 이 전세권, 이 1번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 1번 저당권은? 소멸해요? 존속해요? 소멸하지. 왜요? 저당권은 다 소멸한다고 그랬어, 아까. 그죠? 얘도 소멸, 얘도 소멸, 얘도 소멸. 다 소멸하는 거지.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 볼까요? 누구 입장? 낙찰. 이 아파트 낙찰받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걸까요? 저당권, 1번 저당권도 1번 저당권 있어 사라져? 사라져. 전세권도 사라져. 2번 저당권 가압류도.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앞에 있으면 1번 저당권. 이 1번 저당권이 앞에 있는데 뒤에 아무리 많아도 얘네들 걱정할 필요 없어. 뒤에 뭐가 있으면요? 가등기는 건 얘는 어떻게 돼? 가등기. 가등기는 거 어떻게 돼? 얘 가등기. 사라져. 뭐보다 뒤에 있으면. 오케이. 그럼 얘는 걱정할 거 있어 없어? 없어. 아무 걱정 없어요. 나 완벽한 깨끗한 집 인수한 거야. 깨끗한 집. 저당권 있는 집 없는 집. 저당권도 없고 전세도 있는 집 전세도 없는 집. 없고 전세도 가등기도 가압류 다 없어지는 집을 내가 인수한 셈이 되는 거야. 오케이? 뭐가 다 죽여버려? 1번 저당권 얘를 다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죽여. 이걸 알면 경매 90% 끝. 경매 90%. 경매에서 소위 뭐 경매하는 강사님들이요. 배당금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단 1%도 알 필요 없어. 왜요? 법관이 해. 그거 막 강의하고 있어. 강의를. 배당금이 어떻게 되는 ABC가 어떻게 되는 이걸 왜 알아 이거를. 왜요? 법관이 알아서 다 해줘. 이거 공부할 1%도 없는 거 1%도. 쓸데없는 거 하는 거지. 왜요? 돈벌이 하려고. 법리적으로 필요한 건 이거. 인수가 되냐 안 되냐 이것만 파악하면 끝. 그죠? 내가 이거 계산 잘해서 뭐 할 건데. 법관이 밤새도록 집에서 이거 계산해가지고 와. 그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걸. 배당금이 어떻게 배당되는 거 이게 왜 궁금해. 내가 궁금한 건 뭐예요? 이 전세권이 나한테 인수가 되냐 안 되냐지. 저게 배당을 얘가 배당을 얼마 받는지 나 관심 없음. 그죠? 이 가압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얘가 배당 얼마 받냐고 나 몰라. 오케이. 뭐만 알면 돼요? 나한테 관심 있는 건 이거라고. 말소 기준 권리.
가압류가 요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 가압류가. 이놈의 새끼 가압류가 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말소 기준이야. 예, 말소 기준은 우리 저당권, 1번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말소 기준이에요. 두 개. 적어보세요. 뭐하고 뭐? 1번 저당권하고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오케이, 끝. 다음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제3취득자라는 게 기다리고 있네요. 찾으셨나요? 210페이지 5번에 제3취득자. 아주 중요해요. 별 5개. 저당권은요 다 중요해요. 왜요? 골고루 다 나오거든요. 수험생들은 자꾸 뭐 해달라고 그래? 찍어달라고 그래. 찍으면 찍을수록 답은 피해가. 왜? 그렇게 내지 않아. 제목조차 생경하지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제3취득자라고 표현을 해요. 제3취득자. 자, 우리 현실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실에는. 아파트 볼까요? 아파트에. 국민은행 앞으로 대출 이렇게 2억이 되어 있다고 해볼까요? 그리고 저당권이 여기에 설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당권. 이 집을 내가 매매로 살려고 그래요. 뭘로 살려고 그래요? 매매로 살려고 그래. 내가 매매로 사, 매매로. 뭐가 있는 집을? 융자 있는 집을. 융자 없는 집, 있는 집을. 있는 집을 내가 매매로 사는 거죠. 2분의 1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살 때 이미 뭐가 있을 때? 저당권이 없어요? 설정돼 있어? 저당권이 뭐한 집을?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분. 이분을 뭐라고 표현한다? 제3취득자. 또는요.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뭐한 사람? 전세 얻은 사람. 두 분이에요. 두 분. 두 분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제3취득자. 대부분 집 사거나 전세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앞에 뭐가 돼 있어? 앞에요? 저당권이 없어요? 이미 설정돼 있어. 설정된 집을,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나는 어떻게 했어? 나는 샀고 얘는 샀어요? 전세 얻었어? 두 분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제3취득자라고 불러줍니다. 오케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시험 출제를 합니다. 200%. 자, 여기까지 해서 저당권 맞췄고요. 다음 근저당권 잠깐 볼게요. 이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근저당권은 보통 저당권하고 살짝 성격이 달라요. 자, 노트에다가 적어볼게요. 노트에다가. 자, 보통 저당권은 이런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은행하고. 자, 내가 돈 1억을 빌렸다. 1억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다가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럼 채권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채권액은 1억. 이게 보통 저당권이에요. 그럼 이 저당권 언제 없어지나요? 이거 갚으면. 갚으면 이거 없어지죠? 그죠? 그럼 나하고 은행하고 거래는 몇 번 한 거예요? 거래? 한 번 한 거지. 거래 한 번. 거래 몇 번? 한 번 한 거예요. 얼마 빌리는 거? 1억 한 번 빌린 거지. 이게 보통 저당권이에요. 갚으면 없어지고 못 갚으면 어떻게 되고요? 경매하겠지. 은행이 경매해서 지 채권 회수하겠지. 오케이? 아까 이 전원주택 얘기 조금 더 할게요. 하나 이거 중요한 거 빠뜨리는 거예요. 자, 은행이 이 저당권자인 은행이 이 전원주택 부지를 담보로 잡고 5억을 빌려줬어요. 이거 상환 못하면 부채 상환 못하면 은행은 그냥 둘까 경매할까? 담보 잡은 땅을 경매하죠? 그럼 낙찰자가 땅을 가져가겠네. 그죠? 이때 건물은 땅의 일부야 땅하고 별개야. 그럼 땅은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지만 건물은 인수되어 남아있어요. 누구 땅 위에? 낙찰자 땅에 이 건물이 남아있게 되네요. 그럼 이 건물은 호동이처럼 들어 못 들어? 지가 호동이도 아니고 못 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의 땅을 뭐를 쓰게 돼요? 남의 땅이다. 건물을 쓰게 되죠. 그때 여기에 지상권이 생겨. 이 지상권을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오케이. 누가 이걸 쓰게 되는 거야? 누가?
건물주가. 건물주 A가 남의 땅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었죠. 땅과 건물이 뭐였어요? 동일인이었다가 뭐만 바뀐 거야, 뭐만? 땅만 경매로 바뀌었어, 경매로. 땅만 뭐로 바뀌게 되었어요? 경매로 바뀌게 됐네, 경매로. 누구에게? 낙찰자에게.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건물주 A에게. 건물주에게 이 땅에 대한 사용권을 줘, 사용권. 이 사용권을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 건물주에게 생긴다. 이 지상권을 366조의 법정 지상권이라고 소개를 해요. 366조의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200% 중에 아주 중요해요. 여기 판례 엄청 많습니다. 판례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땅과 건물이 뭐였다가? 동일인이었었어요. 동일인이었다가 분리가 됐네, 분리가. One more time. 토지와 건물이 뭐였다가? 동일인이었죠. 동일인이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경매로? 분리가 됐어, 분리가. 동일인이었어요. 땅하고 전원주택이 동일인이었다고. 그랬다가 뭐만 경매되면? 하나만 경매된 거죠? 하나만 경매되면 같아져요, 분리가 돼요? 분리돼. 그러면 누구한테 생기는 거? 건물주가 이 남의 땅을 몇 년간 쓰는 거예요? 30년간 쓰는 거예요, 30년간. 등기하고요, 등기 안 하고?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으로 지상권이 태어났으니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 없이 인정이 되옵니다.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그럼 누가 저거 권리 분석해 주세요? 중개업자가 권리 분석을 해 주셔야 돼. 그래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저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 망하니까. 중개업소 망하니까. 자, 이것도 저당권하고 관련이 있어요. 저당권과. 자, 이제 보실 때는 근저당권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저당권은 그래서 거래를 여러 번 해요? 한 번 해요? 한 번 하고 이렇게 돈 빌리고 설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근저당은 그게 아니에요. 근저당은 이런 형태로 거래를 해요.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를 은행하고 저 채무자하고 정해요. 뭐를 정해놓아요? 채권 최고액이라는 걸 정해. 이걸 얼마로? 1억. 그래놓고 물품을 예컨대 외상거래를 한다. 채무자하고 이쪽하고요. 물품 외상거래를 트게 돼요. 외상거래를. 물품 외상거래를 하게 됩니다. 거래를 이걸 한 번 해요? 계속 해요? 계속적으로 하는 거. 계속거래. 물품 외상거래를 해요. 외상거래. 외상결제를 하는 거지. 그때 언제 그러면 외상거래하면 채무액이요. 채무액이라는 것이 고정될까요? 그때 변할까요? 채무라는 게 내가 쓴 거죠. 외상으로 쓴 금액. 채무액이 이게 널뛰기예요. 널뛰기 한다는 말은 고정돼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여요. 여기서는요. 보통 저당권에서는 채무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1억. 이게 고정돼 있지, 채무가. 근데 이쪽 근저당에서는 뭐 할 때마다? 거래할 때마다, 갖다 쓸 때마다 뭐가 변하는 거예요? 채무액이 널뛰기에서 변한다는 거지. 즉 이게 증감변동이에요. 증감변동. 뭐가 증감변동한다는 뜻? 채무가 이게 변해. 그때 변해. 갖다 쓸 때마다, 외상할 때마다 돈이 변하는 거야. 거래는 한 번 하고요. 계속하고. 그럼 거래할 때마다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거야? 안 해놓은 거야? 안 해놓은 거야. 여기는 할 때마다 설정을 해야 돼. 그럼 설정비 들어 안 들어? 여긴 설정비가 들어. 내년에 설정하면 설정비 또 들어. 몇백 또 들어.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한 번 하는 거야. 아니 설정을 한 번 하는 거. 설정을 한 번 하고 거래는 어떻게 하고 거래는 계속 하는 거지. 대신에 뭐를 정해놓고요? 최고액을 딱 이걸 정해놓고 하는 거야. 이걸 정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거래하자. 외상거래 하자는 거지. 어느 범위 안에서? 최고액 이 한도 안에서 외상거래 트자 이거지. 그럼 설정은 몇 번 해요? 설정비는 법무사한테 설정비는 한 번 들어가. 여기는 뭐 할 때마다 설정비가 들어가?
뭐 할 때마다? 설정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 비용이. 그래, 이게 불편한 거지. 그래, 은행 실무에서는 우리가 설정할 때는 보통 저당권으로 설정해요? 근저당으로? 근저당으로 설정을 해. 왜? 설정 한 번 해놓으면 계속 써, 계속. 오케이요? 그럼 설정비가 여러 번 들어, 한 번 들어? 한 번 들고 돈을 계속 빌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 실무에서는, 우리 실무에서는 보통 저당권보다는 뭐가 많이 쓰이냐? 근저당이 훨씬 많이 쓰인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도 이쪽에서 잘 나와요. 보통 저당권 하나, 근저당 하나. 그럼 언제까지 거래하느냐? 결산기를 정해요. 뭐를 정해요? 결산기. 결산기는 올부터 2020년까지다. 그래서 결산기의 즈음에서 돈을 이제 정하죠. 결산을 해서 마지막을 정리를 합니다. 채무액을. 채무액을 토탈해서 정리를 해보니 7천만 원이면, 채무액이 얼마면? 7천만 원이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채무액이 얼마래요? 7천만 원이 됐대요. 결산했더니 최고액은 얼마인데 지금 시점 1억이라고 돼 있죠. 오케이. 그럼 이 은행은 얼마를 빼가요? 은행은 저 집 경매했을 때 은행이 빼가는 돈 얼마를 빼가야 될까? 경매했을 때 7천을 빼가는 거죠. 왜요? 거래한 돈이 얼마니까? 7천만 원이니까 1억 가져가면 안 되지. 내가 꾼 게 7천인데. 그죠?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채무액이 3억이 되면 어떻게 될까? 3억이 되면 최고액은 얼마고요? 1억. 그럼 얘는 은행은 얼마를 빼가? 경매했을 때 3억 빼가요? 1억 빼가? 1억만 빼가는 거예요. 1억만. 얼마만? 1억만 경매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액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최고액이란? 경매시. 저 살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가 됐을 때, 그죠? 우선 변제 받는 한도야. 뭐를 받는 한도? 우선 변제 받는 리미트, 한도액. 다시 한번. 최고액은 뭐를 최고액이라고 정의를 해요? 우선 변제 받는 한도액. 경매로 빼갈 수 있는 돈. 경매로 뭐 할 수 있는 돈? 빼갈 수 있는 리미트가 저기까지다. 마지노선이. 그럼 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무가 지금 얼마로 돼 있어? 3억. 외상거래 대금 3억이죠? 최고액은 얼마고요? 1억. 그럼 채무액과 최고액이 지금 어긋나 있죠? 그럼 어디만 빼갈 수 있는 거예요? 1억을 빼가고 나머지 2억은 그럼 어떻게 2억은? 일반 대출이 되는 거. 못 받을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만 외상거래 하려고 하겠어요? 여기까지만 거래를 하겠다는 거지. 계산적으로. 왜? 나머지요. 1억을 초과하는 거는 못 받을 수 있는 돈이 되니까. 오케이. 그럼 질문.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 최고액 10억 돼 있어. 최고액 얼마로요? 10억. 이 집에 이 건물, 큰 건물인데 C라는 분이 저 집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해요. 전세 들어가려고. 방을 봤더니 방 쏙 마음에 들어. 이제 막 대학 갓 졸업하니 이쁜 여자분께서 집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주인이 나오셔가지고 집을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학생 아니고 아가씨 걱정하지 마. 최고액은 얼마인데요? 10억인데 지금 내가 이 은행하고 거래한 돈은 9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현재 채무가 얼마로 돼 있어? 현재 채무에는 900이야 900. 아가씨 여기 통장 봐. 내 통장에 지금 빌린 돈 900밖에 없다. 최고액은 얼마인데? 최고액은 이 집에 전세 들어가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지. 지금은 비록 얼마지만 900만 원을 대출해서 썼지만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10억까지 대출 땡겨 쓸 수 있는 거거든. 이 집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비록 낮죠. 낮지만 나중 되면 얼마까지요? 얼마든지 더 뿔 수 있는 거지. 지금을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저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저당에서는 채무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채권 최고액. 이게 생명이야 생명. 그럼 후순위자는 이 전세 들어가려면 후순위자는 집주인하고 거래할 때 뭐를 보고 들어간다? 최고액. 그래서 최고액은 등기를 쳐야 돼 안 쳐야 돼? 그래서 이걸 필수적 등기 사항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슨 사항?
등기부에 떠야 돼 이게. 최고액이 10억인지 1억인지 9천만 원인지. 필수적 무슨 사항이라고요? 등기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필수적 등기사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자는요.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됐냐? 저 최고액 안에 들어있어. 최고액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됨. 그럼 이자 등기할까요? 못할까요? 은행은? 이자 몇 프로인지 등기를 해요? 못해요? 채무액이 얼마인지 등기해? 못해 이거? 채무액이 얼마인지 등기해? 못해? 등기부에. 해요? 못해요? 못해. 왜? 그때 틀려. 그날 틀려. 마치 우리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 그죠? 오늘은 잘 됐다가 내일 되면 공부하기 싫어. 왜요? 널뛰기 해. 근저당으로 이게 고정돼 있어요. 지 맘대로야. 이게 너무 널뛰기를 해. 이게 얘 믿을 수 없어. 우리 맘하고 똑같아. 그죠? 이자는 어디에 들어있다고? 이자도 이 10억 안에 들어있어. 그럼 이자도 등기해 못해? 이자도 등기 못해. 뭐만 등기하는 거 그러면? 이것만 등기부에 뜨는 거예요. 최고액이라는 것만 등기부에 딱 떠 있어. 뭐가 안 떠 있고요? 채무액도 없고 이자도 있어 없어? 이자도 등기부에 안 나와. 이것도 오로지 뭐만 나와? 오로지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만 뜬다.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채권액이 떠 안 떠? 채권액이 떠 안 떠? 또 1억. 이자도 떠. 이자 몇 프로 이것도 또 등기하면. 오케이. 그래서 보통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은 틀려요. 마지막 하나. 자, 이쪽에서는 이 빚을 싹 갚아버리면 부채가 있는 거예요? 부채가 빵원이 된 거예요? 빵원이 되면 저당권은 있을까? 사라질까? 사라지네. 부종성의 원리. 오케이. 근데 이쪽에서는 결산기가 언제까지면요? 2020년까지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거래하겠다는 거죠. 외상거래를. 이때 중간에 2019년에 장사가 잘 돼가지고 거래가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외상 대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대출이 있는 거야? 대출이 빵원이야? 대출이 빵원이야. 빵원. 2019년도에 결산기 아직 남아있죠? 그럼 근저당권은 사라져 안 사라져? 빵원인데 부채가 빵원이야. 그래도 근저당권은 사라지지 않아요. 즉 보통저당권하고 이것이 달라. 보통저당권에서는 부채가 얼마가 될 때요? 빵원이 되면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이 소멸해요?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어요. 이거를 우리는 부종성의 원리라고 했어요. 근데 근저당에서는 부채가 얼마가 됐을 때요? 일시적으로 빵원인 거죠. 일시적으로. 결산기 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빵원이죠. 그럼 근저당권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이 점에서 보통저당권하고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부종성이요. 부종성이 여기에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작동하지 않는다? 부종성이 작동해요? 인정 안 돼요? 인정돼요? 인정 안 돼요? 인정 안 되는 거지. 왜요? 이게 빵원돼도 결산기까지는 살아있어. 오케이. 자, 그래도 근저당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채무액이에요? 결산기예요? 채무액도 결산기도 아니야. 뭐만 기억한다? 채권 최고액.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권법을 모두 마치셨어요. 자, 박수 치고 쉬겠습니다. 한 단어를 끝낸 거니까, 그죠? 예, 쉬었다가 기약법 좀 할게요. 기약법을.